매일 안 먹고 1년에 2번만 맞아도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도 신약 소식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인데요. 이름은 렉비오라는 그런 약입니다. 자, 이 약은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내년쯤이면 들어오겠죠. 아마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이제 노화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인해서 이제 그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게 매일 먹어야 되니까 좀 어렵죠, 힘들죠. 자, 근데 이 렉비오라는 약은 1년에 2번만 맞으면 됩니다. 신기하죠? 굉장하죠? 네, 매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사제인데요. 맞아도 콜레스테롤 조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렉비오라는 약은 어떤 기전이 있는데 어떤 약이길래, 도대체 어떤 약이길래 매일 안 먹고 1년에 2번만 맞아도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약이 나온 건 아니니까 이제 오늘은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어떤 기전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우선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약은, 거의 대부분의 약은 단백질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리활성을, 생리적인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단위는 단백질이죠. 엔자임이나 효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면서 혈당 조절도 하고 혈압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약물들이 대부분 이런 단백질을 타겟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 렉비오 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이 아닙니다. 바로 RNA, 유전 정보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센트럴 도그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NA, RNA, 단백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DNA는 이제 유전 정보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 정보 DNA가 RNA로 돼서 이게 이제 코딩이 돼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이 단백질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렉비오는 기본적으로 siRNA 기반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si는 Small Interfering RNA거든요. 좀 어렵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존 약들은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렉비오는 아예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 기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기존 약들은 이미 이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을 기능을 못하게, 아니면 이 단백질의 기능을 더 좋게 함으로써 약의 어떤 기전을 나타내는데, 이 앞단에서 아예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에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높아지게 유지를 하는 PCSK9이라는 단백질이 있더라. 하여튼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높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아예 앞단에서 RNA 수준에서 DNA, RNA, 프로테인 가지 않습니까? 프로테인이 아니라 이 앞단에서 아예 생성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기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예 이게 안 만들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놈이 단백질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자꾸 기여를 하니까 아예 이 물질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렉비오, siRNA 기반 신약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약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전적인, 그러니까 그 프로테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물이 아니라 이 앞단에 그 유전자를 조절한다든지 편집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능들, 원리들을 이용한 신약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약회사에서도 RNA나 DNA 수준에서의 어떤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 이런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유전질환 같은 희귀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선천성 이런 희귀질환들을 적응증으로 하는 이런 질병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 신약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신약 소식들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이런 고지혈증 치료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이랑은 완전히 다른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신약이 최근에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허가를 받았고 이번 내년이면 우리나라에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 되겠죠. 왜냐면 매일 먹지 않아도 되니까 1년에 2번만 6개월에 한 번씩만 가서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에서 그런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데 기여하는 물질, 단백질을 아예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니까, 알아서 유지를 해주니까 매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물론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라든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콜레스테롤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요즘 뭐 제약업계에서도 굉장히 핫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신약 개발도 되고 있고 뭐 요즘 우리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백신도 굉장히 신기술이었거든요. 기존의 백신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서 다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술력이 접목된 도입된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이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